하루 만에 바뀌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죠. 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생산자 물가지수 급등에 혼조세를 보인다.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이 일자리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끝도 없이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은 바로 초상집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 작은 변화에 연연하지 말고 큰 흐름, 이 빅픽처를 보자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시장이 변덕을 부린 이유 함께 알아볼 텐데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물가지수 증가율이 우리가 말하는 물가죠. 이번에 6%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가 줄어들었어요. 월가의 예상치보다 높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 큰 흐름보다 오히려 단기적인 거 좋아하니까 월별 변화율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보시면 전월보다 0.7%나 이렇게 쫙 올라버렸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약간 좀 큰 폭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성이 있어요. 푸른색이 생산자 물가지수고 노란색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증가율인데 보시면 푸른색이 훨씬 더 바닥을 크게 찍고 고점도 더 높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회복하는 속도도 빠르고 떨어질 때도 더 빨리 떨어져요. 노란색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게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애매할 때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먼저 반응하니까 요걸 보면은 되죠. 그래서 약간의 선행성이 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의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됐죠. 거기다가 월별 변화율이 0.7%나 증가했다. 이거 혹시 물가 상승률이 또다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미연준 위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음번 금리 인상은 0.5% 인상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도 계속 0.5% 인상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올해 하반기쯤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거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심에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제지표를 보는 사람들이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수박 겉핥기로 생각하는 그런 어설픈 생각에 동조해서 일희일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세부 지표를 보고 이 공포의 원인을 점검을 해보고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같이 경제지표를 보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죠. 우선 상품 물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기준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면서 상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구매력이 하락을 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서비스보다는 상품 물가가 빨리 떨어졌는데 이 중에서 에너지와 식품은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 그것을 제외한 상품의 생산자 물가 증가율을 보면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이키를 거꾸로 한 모양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 나타나죠. 역시 상품 물가도 어느 정도 이제는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구나, 요거를 알 수 있고, 특히 상품 중에서 에너지가 다른 흐름을 나타났는데 그동안에 생산자 물가 지수의 큰 하락을 이끌어오던 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조금 이따 국제유가 차트 보여드리면 딱 알 수 있는데 에너지 생산자 물가가 뚝 떨어지다가 반등을 시작했어요. 자, 이게 왜 반등을 했을까? 국제유가를 보면 됩니다. 거의 작년에 120을 찍었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 내렸죠. 그래서 이제 한 70달러대를 왔다 갔다 하는 국제유가, 이게 바로 그동안 물가를 크게 떨어뜨렸던 요인이죠. 그런데 지금 70달러, 80달러 선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유가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저항대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뭐 제가 국제유가까지 예측할 이런 능력이 안 돼요. 10년, 20년 전부터 유명한 전문가 레포트부터 해서 다수 국제유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제지표를 찾아봤는데 그걸로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예측할 수 없는 건 예측할 수 없다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경우의 수를 볼게요. 일단 횡보할 가능성이 좀 차트만 봐선 크죠.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횡보한다 그러면 물가의 하락 속도도 국제유가랑 똑같아요. 이렇게 뚝 떨어지다가 점점 둔화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은 물가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당연히 미연준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겠죠. 반대로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률이 똑같습니다.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증시가 또 폭락을 하겠고요. 금리가 추가적으로 쫙쫙 올라가겠죠. 자,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세부 지표 중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죠. 에너지 물가가 전월에 7.3% 상승해서 8.7%로 똑같이 반등을 했어요. 지금부터 가장 큰 변수는 국제유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 알았는데 그럼 다른 품목들은 물가가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하락하는 품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일단 식품 같은 경우에는 고점 찍고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역시 생산자 물가도 11.6%,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소비자 물가지수와 똑같고요. 그러면 상품 말고 서비스업 전체는 어떠냐? 생산자 물가는 고점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움직임을 보이게 있는 게, 이것도 유가랑 연동이 되는데, 운송 및 보관 서비스에는 국제 유가가 중요하니까 이게 녹색인데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무역, 유통 서비스, 이 물가 상승률은 무역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반된 흐름이 나타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비스는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는 추세에 있는 건 맞고, 속도는 이것도 약간씩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요인을 살펴봤더니 국제유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알았는데, 그러면 주가의 단기적인 하락 요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이게 더 빠르게 투자자들은 물가가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펴봤지만 국제유가가 지금 하락을 어느 정도 멈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속도는 이렇게 완만해질 가능성이 좀 크고, 잘못하다가 국제유가가 올라가기라도 하면 오히려 이제 반등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국면이죠. 근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까지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거에 부합하게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단기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막 떨어져요. 그래서 경제지표를 통해서 예측되는 실물 경제의 큰 흐름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일희일비하지 말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단기간의 움직임까지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뭐하러 주식합니까? 선물 옵션 하면은 뭐 몇천 배 더 높은 수익이 나는데요. 자, 그래서 세부 내용까지 살펴봤더니 생산자 물가는 큰 흐름에서 증가율이 계속 떨어진다, 이거는 뭐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국제 유가의 급락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죠. 그러면서 하락하는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직면했다, 요게 큰 흐름에서 보여지는 상황이고, 상식적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막 높아진다 그러진 않겠죠. 금리가 높고 수요가 감소되는 원인 때문에 국제유가가 그동안 빠졌던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반등을 하더라도 뭐 일시적인 현상일 거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텐데, 과거 역사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려면 얘네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연평균 2%예요. 뭐 그거 수준으로 떨어져야 그래야지 기준금리 인하가 고려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되려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진짜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완만해질 텐데 한참 남았다, 이렇게밖에 전망이 안 되고, 앞으로 금리 인하는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게 이 큰 흐름을 봤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를 봐라. 여기 노란색이 미국의 주식시장인데 초인플레이션 시대였는데 주식시장은 장기간 우상향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은 장기간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 1960년대부터 80년대 차트인데, 미연준이 경제가 어려워진다 싶으면 곧바로 기준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보시면 경제가 좀 어려워진다 싶으면 바로 내려요. 기준금리 바로 내리고, 70년대도 어려워진다 싶으면 바로 내리고, 80년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 어려워진다 싶으면 바로바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노란색의 미국 주식이 상승하는 구간은 역시나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이런 구간들에 점프를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만약에 인하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푸른색이 기준금리인데 미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서 한 1, 2년 있다, 그렇다면 주가도 계속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처럼 될 이 기본은 경기가 어려워진다 싶으면 곧바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그 전제 조건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서서 살펴봤지만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 이하까지 하락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측하는 게 맞죠? 정말 1970년대 80년처럼 이렇게 주가가 장기간 우상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금리 인하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면서 설레발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가 빠르게 안 된다거나 더 올라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를 보면서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돈풀기가 제대로 실행되면서 경제지표가 살아나는 이런 거 보고 들어가도 안 늦습니다.
괜히 설레발로 최저점 잡아보겠다고 아직 생산자 물가 잘 떨어지지도 않고 기준금리가 뭐 아직 횡보조차 안 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구간의 저점이라고 해서 잡았다가 정말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구간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랠리를 펼치긴 했지만 막판 랠리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단기적으로 그냥 트레이딩을 한다던가 아니면 못 판 거를 그때 판다던가 이렇게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막 비중을 크게 실어서 매수할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바로바로 현금화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뭐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예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제지표의 흐름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그거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한테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하죠.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길 바라시는 분들은 뭐 한 1년 전에 6개월 전에 뭐 한 3개월 전에 뭐 이렇게 와가지고 잠깐 보고 뭐 그때는 뭐 어디 이렇게 된다더니 지금은 약간 바뀌었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흐름은 크게 안 바뀌지만 경제지표를 살펴보면서 정말 큰 흐름 큰 줄기까지 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바꿔서 얘기를 해야죠. 사실 그대로. 그래서 맨날 똑같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얘기, 무한 긍정, 또 무한 부정 이런 게 제일 두려운 거고요. 경제지표를 보면서 그에 맞게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할 거면 저희가 경제지표를 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맞게 사이클이 지금은 어떤 사이클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정말 띄엄띄엄 보다 보면 정말 예전 거 보고 와서 엉뚱한 소리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시죠. 제가 아주 예전에는 말로만 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로만 안 떼우죠. 리액션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이고 매주 진행드리고 있는데 후원 주신 분께 한 달 정도 제가 교육을 해드려요. 여기서는 각 산업의 사이클과 여기 속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공개된 방송에선 하기 힘든 이야기들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